자,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부 쏟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뭐죠? 오늘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입니다. 아, 포드 대 페라리. 그죠? 감독은 이제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라고 이제 아이덴티티 영화 아이덴티티 아시죠? 몰라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이덴티티 되게 유명한데. 유명하다는 거는 들어본 것 같은데 보지 그리고 않았고 이제 잘 몰라요. 더 울버린, 로건 이 그 엑스맨 시리즈 중에서 이제 독립된 울버린 얘기를 다룬 로건이라는 영화도 했고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5도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아, 지금 이 감독이? 출시 잘 2022년에 잘 몰랐는데 보니까 되게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인 것 재밌게 같더라고요. 잘 만드는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주연으로는 이제 맷 데이먼 아, 맷 데이먼. 뭐 유명하죠. 구딜 헌팅,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 구딜 헌팅 너무 좋아하는 영화여서 구딜 헌팅 각본을 썼다고 맷 데이먼이 썼습니다. 베넬 플래시랑 같이 해가지고 그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어요. 아카데미. 근데 나이가 30도 되기 전이었죠 그때. 맷 데이먼이 그 하버드 다니다가 중퇴했던가? 하버드 영문과 다니다가 중퇴하고서 요 구딜 헌팅 각본 써가지고 30도 되기 전의 나이에 천재였네.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고 보는 시리즈를 거쳐서 인간 흉기가 돼가지고 제임스 본으로 다들 알고 있죠. 이제 맷 데이먼 하면 되지. 네, 아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크리스찬 베일. 크리스찬 베일, 크리스찬 베일 이제 아메리칸 사이코, 다크 나이트, 배트맨, 이런 고무줄 몸무게로 유명하죠. 느렸다. 입금 전과 입금 후가 이제 확연히 차이나는. 그래요. 우리 성욱이가 줄거리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줄거리는 이제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포드 회사가 점점 그 쉐보레한테 포드 회사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포드 회사라고 하면은 대량 생산과 이제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주가가 높았던 자동차 회사인데 이게 쉐보레한테 점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생산성. 쉐보레가 GM인가? 제너럴 모터. 예, 제너럴 모터스. 거기서 나온 건가? 쉐보레가? 쉐보레한테 점점 밀리고 있어서 이제 그 회장인 포드 회장이 헨리 포드 회장이 얘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회사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임원 중 한 분이 그 페라리를 본받아야 된다. 왜냐면 페라리는 이 레이싱 대회 그 가장 최고 높은 대회인 프랑스에서 열리는 르망 24시,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레이싱을 하는 대회인데 거기서 계속 우승을 하면서 이 레이싱 카라는 것들 그 각인시키고 대중들에 각인시키고 좀 젊은이들에게 그런 관심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페라리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비웃죠 처음에는. 아 페라리는 우리가 100대 만들 때 뭐 한 대도 못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설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페라리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완벽을 추구한 나머지 파산을 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포드가 돈이 그때는 그래도 좀 한풀 꺾이긴 하더라도 여전히 가치 높은 회사니까 페라리 인수해서 우리도 레이싱 카를 포드 출전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페라리한테 이제 인수합병 얘기를 하는데 페라리에서는 이제 꺼져라 라고 말을 들은 거예요. 되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헨리 포드는 돼지고 헨리 포드가 아니라 헨리 포드 2세다. 너는 헨리 포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헨리 포드가 화가 난 나머지 우리도 우리 차로 르망 대회를 출전하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이제 맷 데이먼이 역할을 맡은 캐롤 쉘비라는 이거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캐롤 쉘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르망 1959년 우승자였어요. 근데 그 안타깝게도 신장 질환이 생겨서 레이싱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비즈니스맨이 되어 있었던 거죠. 되어 있었는데 걔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르망 대회를 우승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알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 알만한 사람이 바로 켄 마일스라는 레이서인데 되게 실력이 좋은 레이서인데 뭐 그런 사람 되게 괴짜예요. 되게 괴짜고 레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차에 대한 지식이 뭐 워낙 해박해서 거의 레이서이면서 동시에 엔지니어 같은 느낌이죠. 처음에는 켄 마일스는 거절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락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너무 괴짜인 나머지 이제 하는 일도 잘 안 됐고 그래서 가족은 있는데 돈은
돈은 점점 쪼들리고 하니까 결국엔 수락을 하게 돼서 이제 둘이 르망에 나가서 우승하게 되는 우승을 했나요?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승을 안 했죠. 죄송합니다. 우승을 못하게 됩니다. 못했습니까? 맞습니다. 왜냐면은 잘 달리고 있었어요. 거의 압도적으로 1등으로 달리고 1등이 확실시 되고 있었는데 이제 또 포드 임원들이 또 수를 쓴 거예요. 헨리 포드 회장한테 이렇게 우리가 페라리 꺾은 거 일단 그 당시에 페라리를 제친 건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포드에서 차 세대, 페라리 차 세대가 출전하게 됐는데 이사가 이제 헨리 포드 회장한테 근데 이미 페라리는 제쳤는데 우리 차 세대가 동시에 들어가면은 더 그림이 멋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캐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캐롤은 받아들이고 이제 켄한테 얘기를 하죠. 네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약간 책임을 떠넘기듯이 얘기를 해서 결국엔 켄은 거의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이제 악셀을 해서 발을 떼면서 동시에 세 대가 들어오게 되고 근데 하지만 이제 더 뒤에서 출발했던 포드 차가 있었거든요. 제임스 맥라렌이라는 사람이 더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승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 위치가 달랐던 거죠. 출발 위치가 더 켄 마일스보다 맥라렌이라는 같은 포드의 레이서가 더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켄 마일스가 좀 더 빨리 들어왔지만 출발 위치가 더 뒤였기 때문에 우승은 맥라렌이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켄 마일스랑 캐롤 쉘비는 몰랐던 거고. 몰랐죠. 몰라서 이제 당한 거죠. 당한 건데 진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되지만 이제 다 털고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막 절망해 보이는 것 같잖아. 분의 차 보였지만 그 장면이 참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영화에서도 제일 좋았던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다음 대회에서 우승하면 되니까 우리 다 더 좋은 차를 만들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차를 테스트하는 와중에 켄 마일즈가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차 사고로 자동차 레이싱 차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캐롤 쉘비는 자기 일을 이제 관두게 되고 새로운 자기 꿈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일단 이 영화 선정한 이유는 나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재밌었겠다. 진짜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예요 진짜. 다리 좀 기어 바꾸는 소리 이런 것도 되게 진짜 이거 사운드 좋은 데서 큰 화면으로 4DX 보면서 좋을 것 같고 메가박스에서 화공 메가박스 조금 아쉽다 거기. 조금 아쉽죠. 그래도 목동 MS관 메가박스 갔으면 좋았을 건데요. 근데 그래도 제가 집에서 한번 이 영화를 말씀드리고 집에서 한번 더 봤거든요. 근데 역시 영화가 그래도 영화관에서 본 게 훨씬 좀 멋있어. 난 집에서 봐서 이 영화 별점 매길 때 3.5점 정도 매겼다 싶었는데 극장 가서 봤으면 4.0이나 4.5까지 갔을 것 같아. 그쵸. 좀 레이싱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약간 마초적인 영화죠.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레이싱 영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또 이제 제가 본 카레이싱 영화 중에 이제 카레이싱 영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매드맥스 4. 매드맥스 4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다른 카레이싱 영화들은 다 좀 그냥 장난감 놀이 같은 느낌이 들고 좀 그렇지 않나 성구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매드맥스 4를 극장에서만 2번을 봤는데 극장에서 보셨구나. 그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너무 좋아서. 근데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카레이싱 장면이 굉장히 어떤 주된 줄거리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지만 사실 더 이렇게 감독이 공들인 거는 좀 드라마랑 좀 인물 캐릭터 같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물들이 다 굉장히 좋고.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 맷 데이먼하고 이제 크리스찬 베일 둘 사이에 또 우정도 굉장히 참 보기 좋게 나와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남자의 우정은 언제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예전에 혼자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상대방을 인정할 때이다. 그 상대방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남자로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 이제 우정이 유지되고 발전해 간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 보면서 둘이가 참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서 막 싸움도 하고 중간에 그 배트맨과 그 제이스 본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우스꽝스럽게 싸워. 그죠. 그거 보면서도 참 둘 사이의 우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그래도 차에 대해서 캐롤 쉘비도 그 르망 우승을 한 사람이고 그렇죠. 이 사람도 완전히 차 도사니까 박사니까 이제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또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 그 이제 켄 마일스의 아내로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네. 유명한가요? 잘은 모르겠어. 처음 보는데 보통 이런 영화에서 이제 아내로 나오면은 좀 뭔가 이렇게 남편을 뒤에서 이제 조력해주는 네, 어떤 그런 조력자 역할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전형적인 좀 특색 없는 뭐 걱정해주고 그쵸, 뭐 그쵸.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영화 42 40이 나왔던 그, 맞아요. 그 여자처럼 그 약간 그런 아내처럼. 근데 이 영화에서 요 나오는 그 켄 마일스의 아내는 그렇게 조력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뭔가 좀 쿨하게 좀 통통 튀게 뭔가 좀 세련된 방식으로 그쵸. 뭔가 남편이 힘들 때 막 썸 타는 여자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장면도 있고 남편이 거짓말을 하니까 남편이 레이서인데 그 옆에서 자기가 이제 차를 남편도 무서워할 정도로 속력으로 막 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굉장히 어떤 수동적인 어떤 여성 캐릭터에서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캐릭터를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아들 캐릭터도 너무 좋고 아들 캐릭터 너무 좋죠. 포드 쪽 인물들 그다음에 뭐 엔초 페라리 회장도 그렇고 다들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다음에 뭐 엔초 페라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놈 빌런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그런 장면들. 실제로 진짜 이 사람은 헨리 포드였을 것 같고 뭐 진짜 부사장일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좀 굉장히 좋아서 참 잘 영화를 잘 찍는구나 잘 감독이 연출을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일단 들었습니다. 성공이 아까 뭐 영화에서 이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메시지는 뭡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일단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제목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포드 대 페라리. 두 번째는 이 르망에서의 이 레이싱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포드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지만 그렇죠. 이제 켄 마일스와 근데 캐롤 켄 마일스 쉘비 입장에서는 걔네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냥 봐야지? 뭐 실패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결국 그래서 뭐에 대한 내용인가 이 메시지.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 제목만 보면은 포드와 페라리 뭐 레이싱 대결이겠지. 근데 까보면은 포드와 페라리의 이게 내용을 이끌어갈 뿐이고 그 안에는 그냥 전혀 다른 그냥 드라마 같은 내용이잖아요. 혹자는 포드 대 페라리가 아니고 포드 대 포드다. 이 주인공 캐롤 쉘비와 켄 마일스 대그 포드에 있는 그 중역진들 회장과 그쵸, 부회장들과 어떤 그들과의 포드 대 포드가 진제목이 아닌가 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이 포드 대 페라리는 결국 포드와 페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캐롤과 켄의 이야기잖아요. 포드라고 하면 이 영화에서 붙여진 포드는 임원진들 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포드 자체만 보면 이제 생산성이 되게 좋고 되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뭐 또 수익성도 이렇게 내려고 하고 그런 약간 현실성이 짙은 색깔이라면은 이제 페라리는 장인 정신. 이제 한 대의 차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완벽을 추구하는 약간 이상적인 그런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현실적인 느낌의 캐롤 쉘비랑 이상적인 느낌의 켄 마일스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캐롤 쉘비는 자기 레이싱을 너무 하고 싶고 레이싱이 아직도 뜨거운데 이제 심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뒀잖아요. 왜냐면 그런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처음에 의사가 너 레이싱 할 수 없어 심장 때문에. 근데 그런 말 들으니까 캐롤이 그러면은 짧은 대회 나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레이싱에 대해.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현실과 타협하고 이제 레이싱 디렉터 튜닝하고 판매하는 사람으로 남았고 이제 돌아왔고
이제 켄 마일스는 고집이 되게 심하죠. 혼자서 이제 차를 고치는데 혼자서 고치고, 그리고 대회 규정에 처음 대회에서 그 영화 초반에 나오는 대회에서 이제 규정에 어긋났다 뭐 심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어긋났냐면서 되게 시스템에 저항하려고 그러고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런 게 좀 장인 정신의 페라리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포드와 페라리는 결국 캐롤과 켄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그게 아닌가. 국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뭐그 포드 대 페라리 이게 이제 1차원적으로는 자동차 회사인데 하나는 이제 포드는 미국 회사고 페라리는 이탈리아 회사잖아요. 맞아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 대 유럽 어떤 느낌이 나고 또 이제 미국하고 이탈리아하고 또 2차 대전 때 또 한번 맞붙었던 전력이 있잖아요. 무솔리니 침략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전선하고 뭐 시칠리아 이렇게 이탈리아 침공을 미국이 이제 참전을 했으니까 사이가 서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한번 맞붙는 느낌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성국이 말한 것처럼 포드는 대량 생산, 포디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량 생산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현실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고 반대로 페라리는 이제 장인 정신으로 이제 수제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 뭔가 좀 약간 유럽의 느낌인 것 같아요. 미국은 어쨌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은 아직 그래도 뭔가 좀 자동차가 단순히 어떤 기계의 어떤 고철의 어떤 뭐 공업의 어떤 뭐 완성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더 예술성이라든지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페라리 쪽 사람들이 포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돈으로만 치면 이게 사실 포드가 비교가 안 되는데 페라리는 파산한 상태고 지금. 근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드를 무시하는 거에서 나오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 그러니까 미국은 돈은 많지만 철학도 없고 사람들이 다 그냥 가볍고 사람들이 깊이도 없고 그냥 저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무슨 뭐 장인정신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부여하겠어. 그냥 돈 되니까 만드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게 이제 조금 더 가지고 뭐 내려오면은 어떤 이상주의 대 현실주의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화 마지막에 아까 성구도 얘기를 했지만 그 켄 마일스가 결국 포드의 일원이 돼가지고 이제 우승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포드가 그것도 이제 자본주의 논리죠. 켄 마일스라는 한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켄 마일스가 이렇게 이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은 자동차를 팔 수 있는가. 포드의 어떤 관심은 그거기 때문에 켄 마일스 혼자 우승을 하게 놔두지 않죠. 그래서 포드의 자동차 세대가 동시에 결승전을 통과하게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더 이제 좋은 인상, 포드는 승리했다 인상을 줘서 이제 거기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어떤 포드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제 켄 마일스가 원래 자신의 어떤 캐릭터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는 곤조가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옵션이 있고 자기는 있고. 세계 최고의 레이서면서 세계 최고의 차 엔지니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 1등을 해야 되고 단순히 1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록을 단축해가면서 내가 정말 압도적인 우승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켄 마일스는 문제는 켄 마일스가 돈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돈이 그 운영하던 정비소는 망했고 아내랑 아들은 있는데 이제 부양은 해야 되고 이런 게 진짜 다 완전 페라리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켄 마일스는 페라리 느낌이 있네. 그 상황에서 이제 켄 마일스는 자기가 여기서 그냥 또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 상부 어떤 회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1등으로 돌아버리면 자기는 더 이상 포드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막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천천히 들어오잖아. 난 그 장면이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 결국에는 이제 현실과 타협하는 느낌.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타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 해피 HAPPY HAPPY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평생 그 자기 자부심으로 살아오는 사람인데 그 자부심이 무너지면은
이 사람의 앞으로의 삶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들, 가치관들, 자부심들, 그 어떤 돈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 자기가 이제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이 사람의 앞으로의 생은 어떻게 될까? 이제 봤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사고로도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람의 생애가 참 드라마틱한 게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과 이상과 마지막 남은 어떤 그 자부심을 자기가 현실의 어떤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했을 때에 그의 삶에 찾아올 죽음은 어쩌면 예견되었다라는 거지. 켄 마일스가 참 그렇게 돼가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 좀 슬픈 이야기네요. 나는 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제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거는 보사님 약간 실패라는 어떤 타협안을 보고 이렇게 한 거니까 실패다. 근데 참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어렵잖아.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이 영화를 보고 우리는 그러면 현실에 주눅들지 맙시다. 끝까지 이상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또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만 없다는 거고. 그래서 켄 마일스가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죽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순간에 이제 엑셀을 떼고 차를 천천히 가게 한 것이 과연 그 누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과연 그것을 보고 또 누가 네가 이제 또 철이 들었구나, 네가 이제 승리했구나, 성공했구나라고 또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는 사실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어떤 그냥 내 결론은 그거였어. 이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어떤 참 쉽게 답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중요한 거는 경계선상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지난주에 이제 폭네프 연인들도 내가 영화 보면서 생각이 났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영화 보면서 그 폭네프에서의 사랑이 이제 어쩌면 폭네프를 떠나서 나가는 어떤 사랑으로 바뀌어갈 때 지난주에 나는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무턱대고 성장이라고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 그래서 무조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그냥 적응해 가는 게 무조건 성장이고 성공이고 그게 승리고 그게 발전하는 건가? 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어떤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아니 부양해야 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겠어. 그렇죠. 숙여야지. 근데 그 숙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래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숙이는 게 맞아라고 또 쉽게 너무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하여튼 그러네. 답을 못 내리겠어. 그래서 답을 못 내리겠고, 지난주의 맥락으로 따지면 내가 지난주에 폭네프 때서 했던 얘기로 따지면 켄 마일스 철들었네, 성공했네, 제대로 선택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 폭네프까지 돌아가면서 이 사랑은 정말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바뀌는 게 맞는 건가,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게 되네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저는 이 메시지, 영화에 대한 메시지. 근데 저는 이 메시지에서 그냥 메시지를 이제 초반에 질문 던지는 거에서 딱 주는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초반에 맷 데이먼이 레이서였잖아 그 당시에는. 영화 자체는 은퇴한 시점이지만 처음 시점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 나레이션으로 맷 데이먼이 뭐 7,000 RPM 이상을 밟으면은 뭐 정신이 몽롱해지고 자신밖에 안 남게 된다. 자신에게 그때 물어보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 영화 자체가 딱 그런 내용이에요. 캐롤 쉘비, 맷 데이먼 캐롤 쉘비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내용.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내용에서 이제 저희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캐롤 쉘비는 어쨌든 간에 잘 나가는 레이서였지만 현실에 그러니까 자신 건강이라는 현실 벽에 부딪혀서 레이싱 디렉터가 되고 튜닝하고 판매를 하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마음에 뜨거운 게 남아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점점 이제 켄 마일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점점 이제 현실적이었던 캐롤 쉘비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상을 쫓아가는 걸로. 그게 그런 게
켄 마일스에게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런 모습이 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켄 마일스는 처음에 이상적이고 그리고 고집이 있고 자신의 에고가 있는 사람인데 이 캐롤 쉘비를 만나면서 점점 현실과 타협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점을 찍죠. 악셀에서 발을 떼는 걸로.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결국 뭔가 그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거 둘 다 아니야. 그냥 둘이 같이 조화될 수 있어. 현실적인 사람도 이상을 꿈꿀 수 있고 이상적인 사람도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는 항상 이상을 꿈꿀 수 있고 이상을 꿈꾸면서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해답을 이제 감독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우 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는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캐롤 쉘비는 이제 끝까지 고민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켄 마일스의 죽음으로 자신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초반에 그 심판이 맨 처음에 이제 작은 댁에서 심판이 켄 마일스한테 이거 규정에 어긋난다 실격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따지잖아요, 켄 마일스가. 근데 캐롤 쉘비가 와서 혹시 지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렌치를 던지죠.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 그냥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켄 마일스는. 결국에는 지잖아요. 근데 그 렌치를 들고 나중에 이제 죽은 켄 마일스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죠. 말보다 도구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라고 하면서 렌치를 이렇게 주는 모습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튜닝업 판매를 하는 말을 하는 세계에 살던 그 캐롤 쉘비가 이제 도구의 세계로 이제 자신을 찾아서 넘어가서 나중에 나레이션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이게 그러네. 그건 생각 못했는데 그죠. 캐롤 쉘비는 켄 마일스 쪽으로 오고 켄 마일스는 캐롤 쉘비 쪽으로 오고 그쵸. 둘이가 이제 서로 섞여가면서 발전해가는 모습 좋네요.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더라고요. 제일 첫 장면 보면 이제 캐롤 쉘비가 르망대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드라이브 하면서 7000rpm 넘으면서 나만 혼자 남게 된다 그 얘기 나오고 맨 마지막 장면도 보면은 캐롤 쉘비가 그 켄 마일슨의 남아있는 아내와 그 아들 유족 찾아가기 전에 보면은 그 켄 마일슨 죽는 장면에서 또 같은 말이 나와요. 7000rpm으로 달리게 되면은 세상에 뭐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Who are you? 당신은 누군가 그 말이 딱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약간 읽혔어요. 어떻게 읽혔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7000rpm으로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은 7000rpm으로 차를 모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이랑 같이 차에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7000rpm으로 차를 모는 거가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지. 그 사람들은 다 뭐 돈을 버는 거,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내가 인정받고 뭐 회사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근데 이 두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7000rpm으로 차를 모는 거였다는 거고. 그게 최고의 목적이 되는 순간 나는 돈이 없어도 내가 세상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 내가 획득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7000rpm으로 달리면 세상의 다른 시간과 공간은 다 사라지고 나만 남고 나는 그거면 되고 나는 그거면 충분하고 그래서 나는 그게 있었고 7000rpm으로 달리는 거라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고 나는 그걸 위해서 달리다가 켄 마일스는 나중에 이렇게 죽지만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근데 맨 마지막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너는 뭘 붙잡고 뭘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듯이 Who are you? 넌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왔는데 그래요. 어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있죠. 그 어떤 경계선상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이 저도 그렇고 다들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어렵죠. 삶이지만 중요한 거는 Who are you라는 질문을 계속 내가 던지고 있느냐. 내가 그 질문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현실과 상황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후아유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물론 저도 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막 좋은 차 타고 싶고 막 남자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차에 대한 로망이 있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 기어 넣는 차는 어쨌든 좀 맛이 나요. 좀 운전하는 맛이. 그렇죠. 그래. 오토차는 약간 장난감 같잖아요. 나중에 성국이 차 나중에 사게 되면은 수동으로 할 거야? 아니요. 아니야. 그래도 편한 거 사야죠. 뭐야 7,000rpm이 없어 인생에. 자전거만 잡고 7,000rpm 어디로 갔어? 아무튼 이렇게 기어 넣고 타는 게 좀 더 타는 맛은 있다. 근데 편한 거는 오토가 편하니까 오토 타는 게 낫죠. 뭐 결론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그러니까 되게 메시지에 대해서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영화 자체는 저는 재밌게 봤고 그냥 재밌는 오락 영화로도 충분히 즐길 오락 만한. 영화로도 충분히 즐길만한 영화고 그리고 뭐 감독이랑 배우 라인업도 되게 좋으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더 전혀 광고할 내용 혹시 있나요? 아니요.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그래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내일 주일 또 성욱이가 공개드리는 또 주일 예배 영상 통해서 쉽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또 주일 하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저희 다음 주에 또 그러면 다른 영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